이제 저희가 이제 이것저것 튜토리얼들 어떻게 쓰는지 공부하고 기본적인 개념들 조금 익히고 이것저것들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약간 실전 비슷하게 할 건데 우리가 어떻게 튜토리얼을 사용을 해서 시뮬레이션 파일을 만들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거든요. 우선은 제가 연구하려고 하는 주제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연구할 주제를 찾으면 이제 논문을 찾아보겠죠. 내가 어떤 논문으로 기준으로 해서 CFD를 수행을 할지. 그러면 우선은 주제를 주제를 먼저 정하고 검은색 주제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는 논문을 공부를 하시겠죠? 논문을 찾을 때 주로 실험 논문을 찾을 거예요. 실험 논문에는 제가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뭐 질량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형태라든가 또는 다양한 이제 물체의 물성치들이 필요한 논문들이 있겠죠? 가장 베스트는 CFD랑 EFD랑 같이 비교가 돼 있는 논문을 찾으면 아마 가장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따라해서 하면 되니까. 이런 논문들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시뮬레이션 파일을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오늘 주제는 물 탱크 또는 바스켓, 물 바구니에 구슬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주제로 잡았거든요. 주제를 잡고 그러면 우선은 이제 이거에 관련된 논문을 이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논문은 저는 우선 이거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구할 수 있으면 구하시면 좋고요. 우선은 저희 학교에서는 이게 액세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저는 얘를 기점으로 해서 수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저희가 이제 이 실험에 물성치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안에 제가 필요한 탱크 사이즈도 있고 탱크 물의 높이, 그다음에 구슬의 다이아미터, 구슬의 매스, 그다음에 구슬 표면의 매끄러운 정도, 러프니스 이런 것들도 적혀 있고 그리고 이니셜 하이트 얼마나 높이에서 떨어뜨렸는지 이런 것도 적혀 있고 벨로시티, 임팩트 벨로시티에서 물 구슬이 딱 떨어졌을 때 그것도 있고 비교를 위한 그림들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험 범위도 여기 타이트가 있고 속도 범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쭉 있으니까 그리고 부차원수에 따른 임팩트 속도에 따른 뭐 이런 값들이 이렇게 있네요. 그럼 저희도 똑같이 실행을 하면 이런 것들을 플로팅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추가적인 시간에 따른 구슬의 위치랑 물의 뭐랄까요? 물의 형상, 비헤이비어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런 좋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런 시간에 따른 속도에 따른 또 무차원수에 따른 이런 물의 튀김의 속도를 구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CFD로 찾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좋은 실험 자료인 것 같아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한번 저희가 CFD 한번 작업을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우선은 라이센스, 라이센스래. 우선은 시뮬레이션 파일을 새로 만든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지오메트리를 먼저 만드는 걸 제일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파트에 가셔서 저희가 이번에 만들 거는 구슬이니까 구슬을 먼저 만들어 봅시다. 스피어를 누르고 위치는 우선은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레디어스만 우선 신경을 써서 반지름은 여기 실험해 보니까 여기 있었군요. 실험해 보니까 다이아미터가 20mm래요. 그러면 이거는 반지름을 저희는 이제 반지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10mm를 적어줍니다. 10mm를 적어주고 오케이를 하면은 우선 이 반지름 10mm를 가진 구슬이 만들어졌고 저는 이 스피어의 이름을 볼이라고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그다음에 물체를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저희는 해석 영역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해석 영역으로 블록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 해석 영역은 사실상 이 논문에서 말하는 탱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물 탱크의 값을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300, 300, 400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좌우 대칭으로 하고 싶기 때문에 마이너스 0.15, 마이너스 0.15, 지표면은 0으로 두고 0.15, 0.15. 높이는 우선 400으로, 0.4로 적어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300, 300, 400에 해당하는 저희 도메인이 좌우 대칭에 맞춰서 만들어졌죠. 이렇게 하고 OK를 눌러줄게요. OK를 눌러주면 이제 저희가 이 형상이 만들어졌고 얘의 이름을 NWT라고 합시다. Numerical Wave Tank라고 이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쭉쭉 보니까 물의 높이는 340이래요.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차근차근 하면 될 것 같고 우선 이거 두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그림으로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지오메트리 씬을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니까 여기 트랜스퍼런트 누르면 지금 볼이 네모네크 탱크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게 볼 수 있죠. 볼이 여기 밑에 있는 이유는 저희가 오리진을 지금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놔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아까 대략적으로 우선은 보기만 좋게 집어넣읍시다. 물의 높이는 340mm라고 했으니까 이니셜 하이트가 0.1D에서 66D 정도 된대요. 그러면은 우선 10D라고 해놓고 그러면 여기다가 우선 물의 높이인 0.34를 집어넣으면 이 정도가 이제 물의 높이네요. 여기서 이니셜 하이트인 한 10D면 200이네요. 200mm 그러면 0.54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물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0.34로 0.34 웨이브 하이트까지 떨어지는 거거든요. 워터 하이트까지. 그러면 사실상 저희가 필요로 하는 해석 영역은 이 볼을 커버하는 영역까지 커져야 돼요. 그래서 이 NWT를 지금 이 볼의 위치까지 커버하는 거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할 때 매번 이렇게 숫자로 넣으면은 저희가 틀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가 파라미터라는 것을 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파라미터는 코드로 치면은 변수 같은 건데 저희가 뭐 기본적인 뭐 C 언어나 아니면 뭐 포트란이나 이런 거를 사용을 하면 변수를 지정을 해서 그 변수에다가 저희가 어, 그, 그 컨스턴트 값들을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변수들만 바꿔가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오토메이션 안에 있는 파라미터 값입니다. 여기다가 뉴를 가져서 스칼라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저희가 스칼라 변수를 하나 이제 만들 수 있게 됐거든요. 여기에다가 저는 우선 올 이니셜 하이트 이걸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니셜 하이트 h에 해당하는 이 값을 넣어줘 보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밸류에 다이아미터 값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들어서 볼 다이아미터도 만들어 줍시다. 볼 다이아미터는 여기서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뜨는데, 여기서 20이라고 해놓고 OK를 할게요. 그럼 앞으로 이 볼 다이아미터라는 파라미터는 항상 이 20이라는 값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니셜 하이트가 논문에서 보면 0.1D부터 66D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번에 10D라는 컨디션 시뮬레이션을 해봅시다. 그러면 10 곱하기 볼 다이아미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그 다음에 OK를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 곱하기 볼 다이아미터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 살짝 올려놓으시면 이 값이 지금 뭐로 출력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또는 여기 느낌표를 누르면 이 값이 뭘로 출력이 되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200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아마 여기 볼에서 저희가 밀리미터로 넣어서 그럴 거예요. 그럼 이것도 미터로, 혹시 모르니까 미터로 다 통일을 해버립시다. 그래서 여기 볼을 누르시면 여기 레디우스가 있는데, 여기 레디우스 옆에 X 표시가 있어요. Convert Value to Parameter라는 건데, 이거를 클릭을 하면 파라미터에 볼 레디우스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은 10mm로 되어 있는데 이걸 0.1 미터로 바꿔줄게요. 아이고, 0.01 미터. 그리고 이니셜 하이트는 여기 볼 다이아미터로 되어 있고, 볼 다이아미터는 사실 볼 레디우스의 2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0으로 하는 게 아니고 2 곱하기 레디우스로 바꿔줍시다. 이렇게 하고 OK를 하면 볼 레디우스를 바꾸면 볼 다이아미터가 업데이트가 되고, 볼 다이아미터가 업데이트 되면서 이니셜 하이트도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시뮬레이션 케이스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0.1D부터 66D까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매번 시뮬레이션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볼 레디우스를 바꾸고, 바꿀 일은 지금 없겠지만 여기 들어가 있는 이 10값, 이것만 바꾸면 이니셜 하이트를 계속 바꿔가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20을 집어넣으면 올 이니셜 하이트를 20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선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나요? 네,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 볼에다가 오리진을, 우선은 여기에 이 볼 이니셜 하이트가 지금 고려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오리진에 느낌 점점점 누르시고 점점점 한 번 더 누르시면 여기에다가 0.054, 이 부분이 하이트인 부분인데 Z방향, Z값, 이거를 이렇게 커버해 주시고 이걸 더블 클릭해 주시면 볼 이니셜 하이트라는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OK를 누르시면 이게 업데이트가 되고, 그러면은 볼 이니셜 하이트가 지금 여기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이 값이 뭐로 들어가는지는 보면 여기 느낌표 표시를 눌러주시면 0.02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럼 지금 본인 이니셜 하이트가 지금 이 값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0.02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한 가지 놓친 게 뭐가 있냐면, 이 이니셜 하이트라는 게 웨이브 하이트, 워터 하이트에서 어, 워터 하이트에서 아마 그
워터 하이트부터 시작하는 그러니까 프리 서페이스부터의 높이일 거예요. 그럼 저희가 지금 워터 하이트를 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워터 하이트를 먼저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라미터에 가서 스칼라를 만들고 워터 하이트라고 해주십시다. 그렇게 하고 이 워터 하이트 값을 0.34, 340mm로 해주십시다. 0.34로 해주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저희 이 이니셜 하이트 값 있잖아요. 이니셜 하이트 값이 이 워터 하이트에 고려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자유수면 위에서부터 이니셜 하이트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거를 한 번 더 느낌표를 눌러주시고 여기 들어가서 이 볼 다이아미터 플러스 이니셜 하이트가 아니라 워터 하이트를 눌러주고 OK를 누르면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오메트리가 여기 이니셜 하이트에 맞춰서 올라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값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보면 0.54로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해석 영역이 어쨌든 볼을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를 바꿔주면 좋냐? 이제 코너 2에서의 Z 높이를 담당하는 이 0.4 이 값이 이 볼도 커버할 수 있는 값까지 커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도 점점점을 눌러주시고 여기를 들어간 다음에 이 0.34라는 값을 볼 이니셜 하이트 값으로 대체를 해주고 여기다가 조금 전 더 높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1.1, 10% 정도 더 높여줄게요. 1.1 정도 놓고 OK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OK를 누르십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지금 이제 볼도 이 안에 커버가 된 거를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지금 NWT라는 해석 영역도 만들었고 볼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볼을 떨어지는 거를 이제 하면 되겠죠. 근데 우선 여기서 우리가 볼을 떨어지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했었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저희가 이번 튜토리얼 시간에 다 커버하진 못했지만 우선은 이 튜토리얼 가이드를 먼저 가볼게요. 저희 튜토리얼 가이드 중에서 물체가 물로 떨어지는 시뮬레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모션에 가셔서 DFBI 라이프보트 위드 오버셋 메시라는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이 튜토리얼을 들어가서 보시면 워터 서페이스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고 보트가 35도 각도로 내려가 이렇게 물로 떨어지는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하는 걸 쭉쭉쭉쭉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되거든요. 초기에는 아마 여기 살짝 위에 있었을 텐데 이게 쭉 떨어져서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그 균형을 잡아가지고 그 주변에 파도가 만들어지고 이런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 배가 구슬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똑같이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 튜토리얼을 모방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진행을 하면 돼요. 얘가 어떻게 했는지 순서대로 한번 보면 메쉬를 우선 짰고 메쉬를 짰을 때 보니까 물론 제일 베스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면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 저도 권유를 하고 우선은 오늘은 제가 수업이니까 그거는 스킵을 하고 여기서 보니까 두 개의 레전이 있는데 하나는 백그라운드 레전이 있고 오버셋 레전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개의 레전을 만들어서 하나는 물체를 커버하는 레전이 있고 하나는 백그라운드 물을 커버하는 레전 이 레전을 두 개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오버셋 메쉬는 어떻게 쓰느냐
여기서 순서대로 쭉쭉 내려가서 보면 제너레이트 메시 다음에 오버셋 레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쭉쭉 읽어보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오버셋 레전을 설정을 하고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개념을 익히고 그 다음에 저희 거에다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우선은 이거를 하기 전에 결국에는 레전을 만들어야 되고 메시도 만들어야 되고 피직스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우선 우리도 이거를 먼저 진행을 해봅시다. 저희가 우선은 이거 두 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만든 걸로 레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피직스 셋업을 했으니까 우선 레전을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레전 중에서도 오버셋 레전이랑 백그라운드 레전이 필요하다 했으니까 NWT는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고 저희는 이제 오버셋 레전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오버셋 레전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우선은 오버셋 레전으로 블럭을 그냥 임의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냥 우선은 여기서 여기 스냅 투 파트라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 클릭하시면 활성화가 되는데 여기다가 볼을 누르면 딱 볼에 맞게끔 얘가 그냥 딱 감싸가지고 이제 블럭을 하나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대충 눌러놓고 크리에이트하고 클로즈를 합시다. 그러면 이제 블럭이 이렇게 딱 맞게 만들어졌거든요. 그거 하기 전에 오버셋 레전이 대충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봅시다. 우선 여기서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 큰 사각형이 백그라운드고 이때 쬐끄만한 사각형이 오버셋 레전이거든요. 대충 물체에 한두 배 정도 이렇게 넣으면 되는 사이즈가 오버셋 레전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새로 만든 블럭을 우선 오버셋이라고 이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이즈를 우리가 파라미터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파라미터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클릭을 눌러주시고 여기 또 확장을 한 다음에 여기에 적혀 있는 값들을 우선은 이 대괄호는 빼고 싹 다 지워주시고 우리가 볼 다이아미터만큼 코너 한쪽을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볼 다이아미터 X 방향 하나 Y 방향도 마이너스 볼 다이아미터 높이는 지금 위치가 이니셜 하이트에서 시작을 하니까 이니셜 하이트 마이너스 볼 다이아미터 이렇게 해주실게요. 이렇게 하면은 X 방향에는 볼 다이아미터만큼 한 칸 더 뒤로 빠지는 거고 Y 방향도 뒤로 빠지고 Z 방향도 아래로 더 빠지게 지금 박스의 크기 하나를 설정을 했어요. 이렇게 하고 OK를 눌러주시고 여기 지금 그림이 업데이트 된 거 보이시죠? 네, 반대쪽 코너도 똑같이 크기를 확장을 하게 해줄게요. 그래서 대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싹 다 지워주시고 볼 다이아미터 첫 번째 거 하나 Y 방향 하나 Z 방향으로 하이트 플러스 볼 다이아미터 그리고 OK 그리고 OK 하면 볼 다이아미터 볼을 기준으로 해서 직경만큼 뒤로 더 앞뒤로 빼주고 위아래 좌우 이렇게 쭉 빼진 이제 사각형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저희는 이제 이거를 이제 오버셋 레전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항상 했던 게 뭐냐면 이 레전에서 이제 그 볼을 빼주는 그걸 항상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오퍼레이션에 가서 불린으로 subtract를 항상 했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는
이 CV 내에서의 물체를 뺀 거를 저희가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서브스트랙트를 먼저 한 다음에 누른 다음에 인풋에서 볼이 포함되는 오버셋, 볼하고 오버셋 두 개를 눌러주시고, 아이고, 그다음에 타겟 파츠에는 오버셋 메시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걸 진행을 한 다음에 이게 서브스트랙트의 이름을 오버셋 앤 볼이라고 해줄게요. 이름은 사실 뭘 해도 상관이 없고 이것만 서브스트랙트를 한 것만 잘 찾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저희가 하나 빠뜨린 게 뭐가 있냐면 저희가 결국에는 이 NWT랑 이 오버셋 앤볼 이 두 개를 레전으로 만들 건데 여기서 서페이스에서 스플릿 바이 패치로 바운더리를 우선 나눠줘야 됩니다. 바운더리를 나눠주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하죠? 바운더리 컨디션을 설정할지 개념을 미리 좀 짜면 좋은데 실험이랑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럼 실험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선 여기 가운데 물탱크를 쫙 있으면 나머지는 탱크니까 나머지는 이제 벽이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물탱크가 있으면 구슬이 떨어질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얘는 구슬의 표면은 월이 되고 그다음에 탱크도 여기도 월, 사이드도 바닥도 월, 왼쪽에 있는 벽도 월, 앞뒤의 벽도 다 월이고 이제 여기 천장만 오픈이죠. 뚫려 있는 상태. 그렇죠? 이런 상태이고 그러면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여기 천장만 뚫은 상태로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여기 블럭 서페이스를 갔을 때 스플릿 파이프 배치를 눌러서 한 장 여기만 탑이라고 이름을 막 바꾸고 만들어주고 꺼줄게. 그러고 나서 이 나머지는 그냥 월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물탱크가 여기는 다 월이고 여기는 뚫려 있는 상태로 진행을 할 거고 볼도 그대로 이제 월인 상태로 진행을 하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거 하고 NWT 두 개를 같이 눌러서 파즈 투 레전을 눌러줍니다. 파즈 투 레전을 만들고 저희가 각각의 파트별로 각각의 바운더리 값이 원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첫 번째 것들 레전 for each part 그 다음에 boundary for each part surface 이걸 눌러주시고 어플라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레전에 두 개의 레전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NWT는 탑이랑 월 두 개의 바운더리가 있고 오버셋은 롤이랑 오버셋 이렇게 있는 이렇게 만들어진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중간에 한번 저장 한번 해주시고 저장은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름을 해서 이렇게 만들고 저장을 해줄게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해놓은 파일을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혹시라도 중간에 들어오신 분은 이거 보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일 키시는 동안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구조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우선 지오메트리로 볼을 만들었고 구슬, 우선 무슨 주제를 저희가 하고 있냐면 제가 구슬이 물 위에 떨어졌을 때 이 물의 퍼짐의 정도를 보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논문을 찾아보니까 우선 비교할 수 있는 그림들이 있는 실험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퍼짐의 정도를 수치화로 바꾼 데이터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그 실험의 재원들, 탱크의 크기라든가 물의 높이, 그다음에 구슬의 크기, 무게, 표면의 거침 정도, 그다음에 실험 조건들 이런 것들이 저는 제가 원하는 만큼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표 논문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맞춰서 똑같이 시뮬레이션 도메인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볼의 크기도 만들었고 백그라운드 탱크 사이즈도 결정을 했고 오버셋까지 만들었어요. 이 오버셋을 만든 거는 이제 물체가 떨어지는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물체가 떨어지는 시뮬레이션의 튜토리얼은 여기 모션에 가면 라이프 보트 위드 오버셋 매치라는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이 똑같은 시뮬레이션이에요. 라이프 보트가 물 위로 떨어지는 시뮬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물 위로 떨어지는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오버셋 메쉬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저희가 얻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따라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할지 같이 공부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파일을 다 여셨을까요? 네, 열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레전이 두 개가 만들어졌을 거고 레전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레전을 만들고 나면 여기서는 쭉쭉 보니까 잠깐만요. 네. 쭉쭉 보니까 우선 바운더리의 셋업들을 다 해줬는데요. 그러면은 저희는 바운더리 셋업을 뭘 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백그라운드 도메인 같은 경우는 탑을 제외하고는 다 월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월은 벨로시티 인렛으로 정하도록 합시다. 벨로시티 인렛으로 정하도록 하고 바운더리 같은 경우는 오버셋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레전에서 오버셋은 오버셋 메쉬로 바운더리를 정하고 바운더리 같은 경우는 오버셋 메쉬로 정하고 버튼은 월 그리고 시메트리는 시메트리 플레인 이 시뮬레이션은 절반만 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나 봐요. 그러면은 우리도 사실 절반만 수행을 해도 되긴 할 텐데 우선 오늘은 3D로 풀로 다 해봅시다. 우선 중요한 건 이건데 오버셋 블럭 이 서페이스를 월이 아니라 오버셋 메쉬로 설정을 해줬네요. 여기 보시면 얘도 오버셋 메쉬로 설정을 했죠. 저희도 똑같이 오버셋 메쉬로 설정을 해줍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한 게 레전에서 다 설정하고 그 다음에 피직스 모델을 선택을 했네요. 지금 이거를 골라주었는데 저희도 똑같이 골라줘 봅시다. 피직스 모델의 선택은 컨티뉴에 가셔서 피직스 컨티뉴움을 눌러주시고 모델을 선택을 해주도록 합시다.
공간으로는 3차원, 그다음에 머테리얼은 멀티페이지, 도프 선택해 주시고, 그다음에 임플리시트, 언스테리, 그다음에 터뷸런트, 그다음에 K 입실론 오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는 그래비티랑 오프 웨이브 이렇게 선택을 해줄게.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그다음에 클로즈를 눌러줄게. 그러고 나서 얘가 뭘 했는지 보면 그 다음에 진행을 한 게 커플링 레전을 진행을 했네요. 커플링 레전은 여기 설명을 보니까 백그라운드하고 오버셋 레전의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는 작업이래요. 그래서 멀티 셀렉트로 레전이랑 백그라운드를 선택을 해주고 크리에이트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오버셋 메쉬를 선택을 해줬대요. 저희도 똑같이 해줍시다. 레전에서 지금 두 개의 레전이 있을 텐데 두 개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크리에이트 인터페이스 그래서 오버셋 메쉬를 눌러주시게. 그렇게 되면 인터페이스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네, 저는 두 개 선택을 하면 죄송합니다. 인터페이스 생성해서 뭘 하면 되죠? 아까 안 떠가지고. 오버셋 메쉬.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오버셋 메쉬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오버셋 메쉬 인터페이스가 지금 그거하고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거가 뭔지 보니까 제너레이팅 메쉬네요. 그럼 우리도 메쉬를 우선 만들어줘 봅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수치들은 보지 마시고 얘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만 쭉 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하고 맞게끔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오기 전에 쭉 읽어봤었어요. 그 중에서 조금 눈여겨봤던 부분이 보시면은 트리머 셀 메셔에 퍼폼 메시 얼라이먼트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마 오버셋 메시에서도 얘도 똑같이 썼을지 않았네요. 이거를 수행을 했네요. 저는 그러면 이것만 좀 기억을 해놓고 저희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희 것도 결국엔 그러면 이거랑 비슷하게 메쉬를 짜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봐야 될 게 메쉬가 지금 이 위쪽에 있으려나? 뉴 메쉬에서 오토 메쉬를 할 때 하나는 백그라운드만 선택을 하고 두 번째 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오버셋으로 해줬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메쉬 오퍼레이션을 두 개를 만들어줬다는 뜻이거든요. 당연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튜토리얼을 했으면 이거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퍼레이션에 가셔서 메쉬, 오토메이트는 메쉬 이걸 눌러주시고 첫 번째로 백그라운드를 먼저 만들어 줄게. 백그라운드 이거는 트린드 셀 메쉬 이거 하나만 선택을 해주시고 OK를 누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오토메이티드 메쉬 이름을 백그라운드인 NWT 이름을 바꿔주시고 똑같은 거 작업을 하나 더 할게요. 이번에는 오버셋이랑 볼이 포함된 건데 이번에는 서페이스도 있기 때문에 서페이스 메셔, 오토매틱 서페이스 리페어, 그다음에 트림드 셀, 프리즘 레이어 이거까지 해주실게요. 총 4개를 선택한 다음에 OK. 그리고 얘는 오버셋 앤 볼이라고 저는 이름을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이거는 왜 두 개가 다른 모델을 선택을 했냐면 우선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여기 물탱크를 대표하는 메쉬인데 저희가 물만 해석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오버셋 메쉬에서 선택된 서페이스나 프리즘 레이어는 물체를 위한 메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트림드 셀 메쉬어만 선택을 해줬고 반대로 오버셋 앤 볼 같은 경우는 물체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불도 같이 시뮬레이션을 돌릴 거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다 할 수 있는 이 모든 옵션들을 선택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메쉬를 이제 오토메이티드 메쉬 오퍼레이션을 진행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베이스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집어넣어 줘야겠죠. 그래서 베이스 사이즈는 저는 여기서 이 베이스 사이즈를 숫자로 넣는 것보다 여기 저희 오토메이션에 파라미터 기능을 좀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라미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 베이스 사이즈가 볼의 크기에 일정하게끔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베이스 사이즈에서 오른쪽에 이 X 버튼 이걸 누르시면 베이스 사이즈 이렇게 되는데 이거보다는 차라리 우선 다시 여기 베이스 사이즈에 한 0.1m 이거 넣어주시고 여기 지금 파라미터 만들어진 거를 지울게요. 여기 지운 다음에 여기 베이스 사이즈에 점점점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기 한 번 더 누르고 이 값을 볼 다이아미터로 대체를 하고 나누기 5를 눌러주실게요. 이렇게 되면 볼 다이아미터 기준으로 그 백그라운드의 도메인 사이즈의 기준이 나누기 5가 한 20%로 줄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타겟 서페이스도 그냥 100%로 뒀고 이 볼륨 그로스 레이트 이 부분만 슬로우로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이게 점점 퍼질 때 천천히 퍼지게끔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맥시멈 셀 사이즈 이거는 한 800 정도로 해줄게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여기는 베이스 사이즈를 이걸로 설정을 했는데 이번에 아까 퍼폼 메쉬 얼라이먼트 이거가 있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거를 우선은 액티베이션을 해주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선이 그 메쉬 라인이 지나가게끔 해서 만들어 달라는 뜻인 거거든요. 제가 이거 만든 뜻인데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얼라이먼트를 시작을 해라. 좀 정돈을 하고 싶을 때 이런 걸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 기능을 우선은 액티베이트를 해줬고 다음으로는 오버셋 쪽을 들어갈게요. 저는 여기에 백그라운드보다는 더 조밀하게 넣어주고 싶어요. 그 이유로는 여기는 물체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물체를 해석할 때는 주로 저희가 메쉬를 더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베이스 사이즈 이거를 컨트롤 C로 복사를 한 다음에 오버셋에 있는 베이스 사이즈에 붙여놓는 키가 안 되네요. 안 되니까 됩니다. 됐네요. 그래서 이거를 5분의 1로 나눠줬는데 5로 나눠줬는데 저는 이거를 열등분을 해줄게요. 더 조밀하게 해주고 타겟은 그대로 그대로 베이스 사이즈와 같게 하고 미니멈 서페이스 사이즈도 더 작아지지 않게 이렇게 진행을 해줄게요. 아니면 한 50 정도로 우선 해볼까요?
우선 50 정도로 해봅시다. 그다음에 나머지 서페이스 부분은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프리즘 레이어 컨트롤에서 넘버 오브 프리즘 레이어를 5 정도로 해주시고, 프리즘 레이어 스트레칭을 1.2 정도로 해줄게요. 그렇게 하고, 프리즘 레이어 thickness를 프리즘 레이어 thickness를 저희가 5개를 했으니까 한 150, 50 정도로 해줄게요. 그래서 이거의 기준은 사실 여러 번 해봐야 됩니다. 시뮬레이션도 여러 번 돌려봐야 되고, 그리고 그 뭐죠? 메시가 어떻게 짜졌는지도 좀 봐야 되는데, 이거는 추후 연구로 남겨놓고 우선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여기 볼륨 그로스 레이트 이 부분도 슬로우로 바꿔주시고, 맥시멈 셀 사이즈는 100으로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커지지 않게. 100은 너무 작으려나? 400으로 하시죠. 너무 작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여기까지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저장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뭘 했는지 한번 튜토리얼로 돌아가 보면, 쭉쭉 만들고 나서 이제 메쉬 만들었네요. 메쉬 만들고, 메쉬가 어떻게 짜는지를 한번 봤네요. 저희도 똑같이, 전 여기서 메쉬 씬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메쉬 씬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전 단면의 메쉬를 보고 싶기 때문에, 여기 디라이브 파트에 가셔서, 섹션에서 플레인 섹션을 눌러주시고, 위아래 방향을 보고 싶기 때문에 노멀 방향에 1을 눌러주시고, Z는 0으로 바꾸고, 오리진도 0으로 바꾼 다음에 노 디스플레이어 선택하시고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클로즈를 하고, 여기 메쉬 씬이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씬 플롯을 가신 다음에 메쉬 1을 확장시켜 주시고, 파트를 누른 다음에 여기 선택되어 있는 파트를 우선 다 해제를 해주시고, 드라이브 파트에 가셔서 플레인 섹션을 눌러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플레인 섹션이 보일 거고, 이 상태에서 저장 한번 하고 메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메쉬를 만드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페이스 근처에는 지금 메쉬가 조밀하게 짜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안에는 조밀하지 않게 이렇게 그냥 짜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약간 저희가 원하는 방향이랑 나오진 않았는데, 이거는 또 차차 바꿀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만들고 나서 뭐 했는지 보니까 트랜스포밍 오버셋 이거를 했고, 얘는 우리가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한 게 피직스 모델에서 오일러리안 페이지를 추가를 해줬네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여기 가서 컨티뉴어에 가서 항상 했던 작업이죠. 여기 멀티 페이지에서 페이지를 가신 다음에 U를 눌러서 워터로 이름 바꾸시고, 여기서 워터로 선택해 주십시다. 이거는 많이 했으니까 말 안 해도 이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워터로 만들었고, 워터로 모델로는 리퀴드랑 비압 축성 선택을 했고, 두 번째는 에어로 가스 비압 축성 이렇게 두 개 만들어 주실게요. 두 개를 만들었고, 이거 두 개를 만들고 나면은 저희가 항상 했던 게 여기 이제 이니셜 컨디션에 프레셔를 필드 펑션으로 바꾸시고, 여기서 헤비로, 헤비가 아니죠. 프레셔로 검색을 하시면, 잠깐 왜 안 나오지? 이걸 빼먹었네. 죄송해요. 보프 웨이브에서, 여기 보시면 중간에 보프 웨이브 있는데, 보프 웨이브에서 저희가 해수면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 물탱크의 높이. 그래서 웨이브를 오른쪽 클릭하시면 여기 플랫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플랫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물의 높이를 넣고 싶은데 저희가 물의 높이 워터 하이트라는 이 변수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포인트 온 워터 레벨 여기를 눌러주시면, 또 여기 땡땡땡 한번 더 눌러주면 여기에 있는 값을 워터 하이트로 대체를 해주겠습니다. 다음에 오케이. 다음에 오케이를 눌러줄게요. 그렇게 되면 포인트 온 워터 레벨은 0,0,0.34로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도 많이 빨라졌네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이니셜 컨디션을 가셔서 프레셔에 필드 펑션을 누른 다음에 여기 프레셔에서 버프 웨이브 보시면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 이걸 찾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눌러주시고, 벨로시티도 똑같이 저희 항상 하는 것처럼 필드 펑션에서 벨로시티 검색하셔서 슬래시 버프 웨이브의 벨로시티 눌러주시고, 볼륨 프랙션도 컴포짓으로 바꾼 다음에 워터는 필드 펑션 눌러서 헤비 검색하시면 볼륨 프랙션 오브 헤비 플루이드가 나오고, 이거 선택하시고, 에어도 라이트 검색하셔서 선택을 해주실게요. 그러면은 우선 초기 컨디션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튜토리얼에서 뭘 했는지 보면 DFBI 설정을 해줬네요. DFBI는 저희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물체가 움직일 때 필요한 그 패키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어디서 진행을 하냐면, 여기 튜토리얼에도 적혀 있지만 오션에 가셔서 DFBI 로테이션 앤 트랜슬레이션을 생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션은 툴에서 오션을 가면 오른쪽 클릭해서 DFBI 로테이션 앤 트랜슬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DFBI 로테이션 앤 트랜슬레이션이 설정이 됐고, 그 다음에 튜토리얼 가서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쭉 보니까 DFBI에서 6D 오브 바디를 해서 뉴 바디를 만들어 줬대요. 저희도 똑같이 DFBI를 찾으려는데 안 보이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봅니다. 여기서 보니까 레전에서 오버셋에서 피직스 밸류에서 오션 스페시피케이션에서 오션을 이걸로 바꿔주었대요. 이거는 왜 해주냐면 우리가 레전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레전의 옵션 중에 하나를 보면
피직스 밸류 중에 모션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있어요. 스테이션이라고 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우리 물탱크의 위치는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두고, 우리가 뭐가 바뀔 거냐면 이 구슬이 내려가는 거가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피직스 밸류에서 오버셋의 레전이 스테이셔너리가 아니라 DFBI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레전은 DFBI 모델에 따라서 레전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튜토리얼도 이 오버셋 레전이 라이프보트를 감싸는 레전이거든요. 라이프보트가 떨어지는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 오버셋 레전이 DFBI에 따라서 떨어지는 거고, 우리 시뮬레이션도 구슬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감싸고 있는 오버셋 레전이 DFBI의 모션에 따라서 움직인다 라고 설정을 해준 거예요. 그 DFBI 안에는 무슨 물체가 있냐, 이거를 여기서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ew Body로 가셔서 Continue Body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 Body 1을 볼로 바꿔주실게요. 그러면 이 볼이 네가 그린 그림 중에서 어떤 거냐? 제가 그린 그림 중에서는 볼 스피어 서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무게는 어떻게 되냐? 무게는 논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4.8에 10의 마이너스 3승이 돼요. 똑같이 4.8에 2의 마이너스 3승 해주면 무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고, 프리 모션으로는 Z로 떨어져야 되니까 Z만 프리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니셜 밸류에 센터 오브 매스. 센터 오브 매스는 물체가 존재하는 그 위치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물체가 지금 존재하는 위치는 저희가 뭐로 정의를 했냐면 볼 이니셜 하이트로 정했어요. 그래서 볼 이니셜 하이트로 바꿔주시고 OK 눌러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우선 계산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1.92에 2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하셔서 X, Y, Z 방향으로 다 집어넣어 주시고 엔터를 할게요. 그리고 센터 오브 매스를 액티베이트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센터 오브 매스랑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지금 이거를 다 설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뭘 해주고 싶냐면, 제가 나중에 이거의 속도를 계측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계측을 하냐면, 물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코디네이트 시스템의 시작이 레버러토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계측이 되냐면, 지금 물체의 위치가 여기 위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값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코디네이트가 여기가 0으로 시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코디네이트 시스템에 가셔서 라보라토리에서 지금은 이거 물체의 그 무게중심 이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하셔서 저는 바로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시고, 이거의 이름을 볼 이니셜
COS라고 할게요. 그렇게 하고 이것의 위치는 오리진이 처음에 시작하는 이 위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OK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 오리엔테이션을 이니셜 COS로 바꿔주면 그러면 나중에 얘의 벨로시티를 계산을 할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원점으로 얘가 생각을 하고 계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저장을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저희 거랑 비교를 해봅시다. 우선은 바디 만들었고 바디 만들어서 바디 서페이스 선택했고 매스 설정해줬고 이니셜 밸류랑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랑 집어넣고 액티브 유즈 센터 오브 매스 진행했고 COM 우리도 넣어줬고 얘는 초기에 벨로시티를 넣어줬네요. 근데 저희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서 그대로 두고 세이브해서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버프 웨이브를 했는데 우리는 이미 버프 웨이브를 진행을 했죠. 그 다음에 이니셜 컨디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미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인렛, 아웃렛, 바텀, 탑을 했는데 우리는 이미 이거를 했으니까 굳이 더 하진 않을게요. 그러고 나서 솔버 파라미터들을 설정을 했네요. 근데 우리가 그 다음에 솔버 파라미터를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얘가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에 자유수면도 있고 그리고 이 자유수면으로 인해서 물이 이렇게 튈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이거를 조금 더 면밀하게 모사를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하려는 시뮬레이션이 이런 물방울들을 캡처를 하는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격자 크기로는 엄청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도 힘든 시뮬레이션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저희 첫 번째 수업에 시작했던 AMR 방법이 있었거든요. AMR 방법이 어디에서 우리가 공부했었냐면 멀티페이즈 플로우에서 탱크 슬로싱을 했어요. 거기서 우리가 타임 스텝이랑 메쉬 리파인먼트 그 두 개를 셋업을 하는 거를 배웠었거든요. 저는 이번에는 우선은 물체 떨어지는 거는 오버셋 메쉬 뭐 오브 더 라이프보트에서 튜토리얼에서 배웠고 저는 물을 좀 더 정확하게 추정을 하고 싶거든요. 물방울을. 그거는 AMR 기법을 이용해서 한번 사용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나머지 볼륨 메쉬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미 했던 거니까 이건 넘어가고 어떻게 얘가 셋업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니까 우선 멀티 스태핑으로 지금 이 단계를 따랐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대로 진행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컨티뉴에 가서 피직스에 가서 모델에 가신 다음에 여기 보니까 얘는 이 세그리게이트 플로우에서 임플리시트 멀티 스텝을 사용을 했대요. 근데 저희는 지금 여기 눌러보니까 그게 없거든요. 그게 없는 이유는 저희가 여기서 선택한 모델이랑 오버셋 그 라이프보트 관련된 튜토리얼이랑 모델이 선택한 게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셀렉팅 하는 데 가서 보시면 얘는 추가적으로 뭘 더 선택을 했냐면 잠깐만요. 아이고 잘못 눌렀다. 여기서
솔버였군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라. 그래서 솔버에서 가시면 여기 세그리게이트 보프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임플리시트 멀티 스텝으로 바꿔주시고 얘의 넘버 오브 스텝을 4로 바꿔줄게. 그리고 나서 이 셋업 이거 어댑티브 타임 스텝이랑 AMR 이거 두 개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현재 지금 이 모델에 선택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먼저 해주시다. 첫 번째로는 어댑티브 메쉬랑 타임 스텝 이거 두 개를 선택을 해주시고 어댑티브 메쉬에서 메쉬 크라이테리아를 플리 서페이스 메쉬 리파인먼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버셋 메쉬 리파인먼트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오버셋 메쉬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선택을 해줄게. 그리고 리미트 셀 사이즈는 우선 이거 활성화를 눌러주시고 미니멈 셀 사이즈는 지금 이대로 그냥 두실게요. 그래서 어댑티브 메쉬에서 리파인먼트 두 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리밋 셀 사이즈를 액티베이트 해주실게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얘네가 뭐 했냐면 타임 스텝 만들어줬는데 우리도 똑같은 모델을 사용을 해서 똑같이 만들어 줍시다. 그래서 타임 프로바이더로 프리 서페이스 임플리시트 멀티 스텝 이걸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솔버에 가서 타임 스텝을 이 값으로 설정을 해줬고 그 다음에 타임 스텝을 미니멈은 이렇게 설정을 해줬대요. 저희도 똑같이 내려가서 솔버에 가서 이 값을 0.002로 해주시고 이 타임 스텝 이거를 미니멈을 0.001 1에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주실게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이 시뮬레이션이랑 저희가 하고 있는 시뮬레이션이랑 타임 스텝의 기준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물론 선제적으로 제가 이론적으로 파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잘 모르겠을 때는 우선은 아무 값을 집어넣어도 돼요. 적당히 작은 값. 0.01초도 좋고 0.002초도 좋고 그리고 나서 시뮬레이션 정도를 파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꾸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우선은 저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값을 집어넣고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보니까 나머지는 저희랑 다 똑같이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저장을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들은 여기 보니까 AMR 할 때 지금 타임 스텝 프리퀀시를 1으로 바꿔줬네요. 저희도 똑같이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컨티뉴아 다시 가셔서 어댑티브 메쉬에서 여기가 아니고 솔버에 있나 보군요. 솔버에 가셔서 어댑티브 메쉬에서 트리거에서 프리퀀시를 1로 바꿔주시면 매 타임 스텝마다 이 AMR을 다시 구성을 하겠다라고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장 한번 하시고 여기 보시면 X 표시가 나있는데 메쉬를 한번 지웠다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시 한번 만들면 저희가 AMR이나 그 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 변경된 부분 고려해서 얘가 이제 다시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거 보니까 큰 차이가 없네요. 한번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니까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여기에 조금 더 이렇게 왔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려면 제가 봤을 때 맥시멈 사이즈를 지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저희가 우선 NWT에서 이 디폴트 값 중에서 맥시멈 셀 사이즈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를 격자 크기에 따라서 바꾸지 않고 그냥 일정하게 그냥 유니폼하게 가져가게끔 할게요. 그거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그대로 800을 주시고 커스텀 컨트롤에서 저희가 프리 서페이스 부분만 더 조밀하게 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NWT에서 커스텀 볼륨에서 볼륨 컨트롤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얘를 프리 서페이스라고 이름을 해준 다음에 하트에서 이거에 해당되는 프리 서페이스 볼륨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NWT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이거를 붙여넣기를 하면 카피가 만들어지는데 얘를 프리 서페이스라 이름을 바꾸고 여기서 높이만 좀 바꿔주면 되거든요. 높이를 뭐 0.05, 네, 마이너스 0.05로 해볼게요. 아, 잠깐만요. 여기서 지금 누르신 다음에 워터 하이트를 고려를 안 됐어가지고 워터 하이트를 추가해 주시고 오케이, 오케이. 얘도 똑같이 워터 하이트를 넣어주시고 오케이 하면은 이 정도 높이는 얘가 제가 좀 균일하게 가져가고 싶어요. 여기만 커버를 하고 생각보다 좀 넓긴 한데 좀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이 파트를 퍼스트 서페이스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 사이즈를 100으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100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조밀하게 균일한 격자를 만들어 줄 거예요. 한번 격자를 지웠다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만들어진 거 보니까 우선 여기가 이제 물의 위치가 되고 물체는 여기 있어요. 근데 지금 물체 주변의 오버셋 메시끼리 격자 크기가 많이 다른데 이거는 언제 바뀌게 되냐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면은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이니셜라이제이션 한번 하시면 그러면 저희가 적용했던 그 어댑티브 메시에서 오버셋 메시 리파인먼트가 여기 적용이 됐거든요. 적용이 될 거예요. 지금 2단계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이 변화가 너무 크지 않게 점차적으로 커지게끔 해달라는 옵션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오버셋 메시가 지금 이렇게 있고 한 단계 커지고 2단계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 메시가 오버셋 레전이 물체에 따라서 내려올 텐데 내려올 때마다 여기는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프리 서페이스 준편에는 격자가 균일하게 지금 짜졌고, 그리고 프리 서페이스 기준으로는 더 조밀한 격자들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플롯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플롯이래. 씬. 이거 그림을 봐야 되니까 씬으로 스칼라를 우선 만드시고, 측면을 바라본 다음에 이 스칼라에서 하츠로 플레인 섹션을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스칼라 필드에서 펑션으로는 볼륨 오브 프랙션을 눌러주시면 지금 물탱크에 물이 이렇게 차 있고 공이 지금 여기 위에 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공을 저렇게 하얀색 말고 그림으로 보고 싶으시면 아웃라인에서 레전에서 볼만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페이스로 가주시면 이렇게 공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에서도 한번 보고 싶어요. 위에서도 보려면 여기 드라이브드 파트에서 자유수면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스 서페이스를 우선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스칼라는 볼륨 오브 프랙션 선택해 주시고 자유수면인 0.5를 선택을 해서 늘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에더 서페이스의 이름을 프리 서페이스라고 만들어 주시고 또 제가 실수했네요. 여기 레전에서 저희 아까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탑을 벨로시티 인넷으로 바꾸고 이 값을 안 넣어줬어. 이걸 초기화를 안 해줘. 이거 세팅을 안 해줬거든요. 이 세팅은 저희 항상 하던 대로 여기 벨로시티 스페시피케이션은 컴포넌트로 바꾸시고 벨로시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볼륨 프랙션을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시 클리어 솔루션을 하신 다음에 이니셜라이전을 해주시면 이게 완성이 됐고 씬을 하나만 더 만들어 줄게요. 씬 하나는 아까 이어서 프리 서페이스 보는 씬을 만들고 싶어서 제가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이거를 만들어주고 서페이스를 만들어주고 터치로는 프리 서페이스 눌러주면 스칼라 필드로 포지션 B를 보고 싶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위에서 물이 어떻게 퍼지는지 볼 수 있고 이건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이제 저 그거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 셋업을 안 하고 그냥 시작했는데 여기서 맥시멈 이너 이터레이션을 10번으로 해주시고 피지컬 타임은 10초 할게요. 아마 5초면 되려나? 5초 하고 이거는 디액티베이트 해주시고 나머지는 다 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저장하고 다시 처음부터 해서
진행을 하면 아마 내일쯤에는 시뮬레이션이 끝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실 때 이거 시리얼로 하지 마시고 그 패럴로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코어스를 이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내일 또 이어서 저희가 지금 오늘은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시뮬레이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시 한번 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이거 파일 한 번만 올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